강도 높은 달리기와 쉬운 달리기의 차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너무 힘들게 달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달리기를 멈추는 이유가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더 빠르게 힘들게만 달렸는데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힘들지 않은 달리기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리해서 속도를 올리지 않아도 힘들게 달리지 않아도 성장하는 달리기 알려드릴게요.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 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 하세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더 빠르게, 더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잘 달리는 사람들의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달리면 달릴수록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에 젖어서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항상 전력을 다해서 달리게 되고 그날은 지치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달리기가 재미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힘든데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 페이스, 빠르냐 느리냐의 관점으로 달리는 것 말고 느리고 천천히 달리면서 쉬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진짜 달리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려도 되나 싶게 달리지만 조깅하듯 달리고 온 날은 하루 종일 힘들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쉬운 달리기는 낮은 심박수에서 달리는 게 중요한데요. 달리기 하는 중에 심박수 자주 확인하셨나요? 달리다 보면 빠른지 느린지 확인하려고 워치로 속도, 페이스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뛰었지? 하면서 거리는 잘 확인하게 되는데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땐 심박수 체크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심장은 강한 운동을 할 때 더 자주 더 세게 뛰면서 전신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내주거든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을 옮겼느냐 하는 지점이 심박출량인데 이 수치는 바로바로 측정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장이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수치인 심박수는 아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활용되곤 합니다. 전에는 힘듦의 정도를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로 판단을 했다면 이젠 페이스를 보지 않아도 심박수만 확인해도 그 힘듦의 정도가 확인이 돼요. 속도가 빨라지면 언덕을 달리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이렇게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낮은 심박수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 힘들지 않은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심박수에 따라 운동 강도를 5개의 구간으로 설명하는 심박수 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달리기 후 어플에서도 기록으로 남겨주잖아요. 이 개인의 최대 심박수를 바탕으로 여유 심박수를 확인하고요. 이 여유 심박수라는 수치의 50에서 60%는 존 1이라고 해서 걷기나 저강도 운동, 매우 쉬운 회복 운동을 말하고요. 존 2는 쉬운 달리기부터 장거리 달리기까지 지구력이 발달되고 지방 연소가 증대되는 구간이에요. 존 3는 유산소 운동, 존 4는 무산소 구간, 존 5는 최대 심박수 운동으로 분류합니다. 요새 존 2 운동해야 된다, 명상된다,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유 심박수의 약 60에서 70%인 존 2, 70에서 80%인 존 3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 진짜 힘들지 않게 쉬운 달리기가 가능해요. 또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구력 향상은 물론이고 지방 연소에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이때 심박수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를 기준으로 초보 러너이고 30대에서 50대 사이라면 130에서 145 bpm 정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유 심박수라는 개념 자체가 운동을 많이 한 경우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달리기의 심박수 구간에서의 속도는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해왔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5분대 페이스, 4분 30초 이런 속도는 선수들에게는 조깅이지만 우리 같은 초보 러너들에게는 엄청 힘든 무산소 구간에서의 운동이잖아요. 더 많이 훈련한 선수들처럼 우리도 달리면 달릴수록 더 힘들지 않은 달리기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쉬운 달리기 많이 하면 할수록 튼튼한 기초 체력이 형성됩니다. 이 쉬운 달리기로 쌓아둔 유산소 체력 덕분에 우리는 지구력이 더 좋아져서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돼요. 지구력이 좋다라는 말은 과도하게 힘들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라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쉬운 달리기로 지구력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또 유산소 운동의 효율이 좋아지는데 근육의 모세혈관이 늘어나고 모세혈관 자체의 효율이 증가하면서 산소 운반에 효과적이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소 호흡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지점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이 얼마나 세게 움직이냐, 한 번에 혈액을 얼마나 많이 꺼내줄 것이냐 하는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마프라는 방법을 만든 마페톤 박사는 저강도 유산소 훈련을 통해서 최대의 유산소 효율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의 강도 낮은 달리기를 지속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리기의 성능이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구력도 향상되고 유산소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동일한 심박수 구간에서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충분히 된 선수들은 빠른 속도에서도 쉽게, 즉 낮은 심박수에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데이터인데요.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현재 달리기를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속도를 지향하며 달렸지만 심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지금까지 1년 동안 달려왔고 특히 최근에 5개월간에는 무리하지 않은 강도 낮은 달리기를 더 많이, 더 자주 했거든요. 확연하게 같은 속도여도 더 쉽게 달릴 수 있음이 나타나죠.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비는 굉장히 오래된 장비고 센서가 작아서 이 스마트워치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워치 보면 뒤에서 초록 불빛이 깜빡이거든요. 이 불빛이 심박수 센서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빛을 활용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광학 센서라고 하고요. 이 녹색 광이 혈류량을 감지해서 심박수를 측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워치에서 심박수 정보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심박이 뛰는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혈류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특히 심박수가 높은 경우에는 오차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측정을 위해서는 가슴에 단 가슴 심박계를 착용하라고 했고요. 이 가슴 심박계는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직접 감지하는 심전도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스마트워치랑 가슴 심박계 이 두 가지 장비를 가지고 실제 심박수를 측정을 해보았거든요. 이 가슴 심박계는 가슴에다 착용하지만 그 측정 값을 블루투스로 스마트워치에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릴 때 오른쪽에 착용하는 가민워치에는 가슴 심박계랑 연동한 값을 보고 왼쪽의 갤럭시 워치에는 광학 센서 측정 값을 비교하면서 계속 달려봤어요. 우선 일반적으로 천천히 달리거나 할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심박이 130에서 145 사이에 있을 때는 1, 2, 크게는 5 정도만 차이가 나서 갤럭시 워치 측정 잘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렸는데요. 이날은 페이스 변화 달리기를 했어요. 즉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변화시켜가면서 달리는 강도 높은 달리기 훈련이었거든요. 운동 강도가 높아서 달릴수록 심박수가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 결과 보시면 두 장비의 수치가 초반에는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강도가 세져서 더 힘들어졌을 때는 오차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워치에서는 더 큰 수치, 5에서 10 이상 차이 나게 더 큰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혈류량이 높을 때 오차 범위가 크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면서 180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아주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내 몸에 다른 이유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 전날 수면이 부족했다거나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할 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셔야 해요. 쉬운 달리기로 쌓아놓은 기초 체력 쌓이고 또 쌓이면 몸이 적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운 달리기의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빨리 뛰려는 욕심보다는 내 체력, 기초 체력을 키워나가면서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켜가면서 달리는 거 어떠세요? 힘들지 않게 낮은 심박수에서 더 자주 달리다 보면 달리기가 더 재밌고 또 더 자주 나가서 달리고 싶을 거예요. 아직 많이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어요. 달리기에 딱 좋은 계절 가을의 초입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놓치지 말고 더 자주 달리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쌓아가시면 어떨까 해요. 가을에 마라톤 대회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하프 마라톤이 40일 앞으로 다가와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많이 달리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해볼게요.
생각해요. 도전하고 또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 달리기는 건강을 위한 내가 즐거운 취미가 됐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초보 러너의 입장에서 초보 러너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담아오는 달려라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